오늘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의 8장 장애물을 소중히 여기라 중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나면 감사하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급한 일정이 생겨서 약속 장소까지 차를 몰고 갈 때 평소보다 차가 더 막히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으시죠? 늦으면 안 되는 약속이라 마음은 조급한데 신호등은 바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날따라 도로에 과속방지턱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여야 할 때마다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때때로 그 과속방지턱을 놓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자체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죠. 과속방지턱은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안전장치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로 구간에 설치해서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그렇게 해서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함으로써 커다란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목적이죠. 우리는 실패는 나와 먼 이야기고 불행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실패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여정에서 장애물을 만나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너무 안달복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이죠. 돼지는 그 머리 뒤통수 부분이 젖히지가 않는 독특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도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요. 이런 돼지에게 유일하게 하늘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넘어져서 뒤집혔을 때죠. 넘어져서 뒤집힌 돼지는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넘어지는 경험이 새로운 세계를 보는 축복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결정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큰 시련을 만났을 때죠. 그토록 변하지 않던 존재가 결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티핑 포인트는 바로 위기의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야 본질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 깊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과 헛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비로소 떠지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게도 최악이라 여겨지는 몇 차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덕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또 전화위복에 대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와는 반대로 인정받고 박수받았던 순간이 나중에는 누군가의 시기나 간섭을 받는 등 이런 좋지 않은 결과로 변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 세상의 불빛이 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밤이 찾아올 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환한 빛이 비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어둠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죠. 사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은 더욱 빛나고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밤을 누리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죠. 휴식의 시간을 아까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이 되면 불안해하기까지 합니다. 차가 최대한의 속도를 내고 질주할 수 있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차를 멈출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멈출 수 있기에 달릴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멈추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들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오랜 시간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되죠. 누구도 그 가속 페달만 달린 차를 타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외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멈춰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멈춰야만 하는 그 순간은 쉽진 않지만 과속방지턱 때문에 그 큰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듯이 보다 큰 위기와 시련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삶의 브레이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돌이켜보면 제게도 가장 결핍된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감사를 앗아갔고 저는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애들로 돌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에 많이 익숙하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
항상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남들을 부러워합니다. 여행가들은 항상 자기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곳을 이야기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인도에 관해서 얘기하고요. 인도에 가면 호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한국에 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외국을 동경합니다. 되는 일도 없는데 이민이나 갈까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반면에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 고국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되었던 지금 그 자리에서 즐기지 못한다면 글쎄요,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행복은 아주 얇은 얼음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얼음판은 약간의 가난이나 약간의 불편함이나 약간의 시기와 질투 같은 걸로 금방 깨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그런 하찮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죠. 그러면서 인생의 좋은 순간들을 즐기지도 못하고 좋은 장면들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성취가 부족한 게 아니라 감사가 모자라기 때문이죠. 감사가 부족하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삶을 즐길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에 불만이 생기고 감사의 삶과는 멀어집니다. 행복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길 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27년의 수감 생활을 했죠. 그는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감옥의 간수들을 대통령 관서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저는 분노로 인해서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숙한 인간의 자세이죠. 감옥과 수도원은 모두 외딴 곳에 있습니다. 규율도 철저하고요. 또 만남도 제한되어 있고 또 먹는 음식도 아주 소소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죠. 하지만 그 두 곳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고요. 세상을 원망하지만 다른 한쪽은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삶이라는 외적 조건보다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때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멈춰야 한다면 그 자리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멈출 수 있을 때 삶은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성과가 나거나 혹은 생각보다 잘 풀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꽃길만 걷는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만나서 고생도 하고 또 시련 앞에서 좌절도 하면서 이를 극복해 나갈 때 그 경험이 축적돼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카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